안녕하세요. 대서양 크루즈입니다. 자, 저는 소방관무 시험을 합격을 했고 소방설비기사 전기기계 위험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현직 소방관이고 민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초빙 교수로 출강 예정입니다. 그때 브이로그로 출강하는 것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문제풀이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안전에 관한 기본 지식도 중요하지만 시험 합격이 가장 우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도록 가장 최근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혹은 정답이 될 만한 지문들을 제가 찾고 구성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문제가 나오면 화면을 멈추시고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나온 기본교재 혹은 각자 기본서의 해당 파트를 찾으신 후 제가 포인트로 설명해 드린 부분을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 할 수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설명해 드리고 그 부분만 암기를 하고 딱 한 번에 시험을 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합격하시고 또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성취하는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에 걸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 시설 몇 가지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문제로 나오니까 차근차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중에서 시험이 안 나오는 부분은 제가 언급해 드릴 테니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먼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물이 여기 있죠. 자, 화재가 일어나면 이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폐쇄형 헤드를 통해서 이제 물이 이제 방사가 됩니다. 자, 감직이 없습니다. 감직이 없죠. 그 다음에 이 시험 밸브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체 폐쇄형 헤드의 감열반에서 열이 받으면 이제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감시 제어반은 수신반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S는 요거는 이제 압력 스위치를 의미하고요. TS는 템퍼 스위치를 의미합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가볍게 보면 됩니다. 자, 이 알람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에서는 가압수, 2차 측은 가압수, 모두 가압수로 되어 있어요. 자, 화재가 일어납니다. 물이 헤드를 통해서 개방이 되죠. 그러면 여기 알람 밸브가 안에 있는 이 클래퍼가 이렇게 개방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PS, 즉 압력 스위치에 접점이 되어서 여기 수신반에 전기적인 신호로 화재 표시 등에 불이 켜지게 되고 또 이 사이렌도 동작하게 됩니다. 자, 이 알람 밸브는 습식, 유수, 검지 장치라고도 합니다. 자, 같은 말이에요. 유수, 자, 물을 흐르는 걸 금지한다 이 말이죠. 자, 1차 측에 압력이 떨어지면 물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또 1차 측에 또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의해서 이 펌프가 동작하게 됩니다. 자, 장점은 둘 다 가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빠르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 그 요즘 나오는 그 스프링클러 설비는 대부분 이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둘 다 가압수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파 우려가 있어서 주차장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지상층에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 시험 밸브함 요거 개방해서 시험하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요거는 색깔이 까만색이죠. 요거는 뭐 까만 부분이 없죠. 요거는 이제 개방형 헤드를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밸브를 갖다가 열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방형 헤드이기 때문에 물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아요. 폐쇄형 헤드에서 물이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측의 압력이 떨어지죠. 똑같습니다. 알람 밸브 내 클래퍼가 열리고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하고 수신반에서 알람 밸브 개방 표시 등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 표시 등에도 불이 켜짐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방호구역 안에 이 사이렌이 울리고 또한 펌프가 자동적으로 기동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 개통도이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보십시오. 감지기가 없죠. 그 다음에 시험 밸브함이 있습니다. 이 건식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은 가압수, 2차 측은 이 공기로 되어 있어요. 이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그 우리나라 전체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 아마 1%도 안 됩니다. 자, 똑같아요. 자, 물이 있죠. 화재가 일어나면 이 펌프를 통해서 이 폐쇄형 헤드를 통해서 이제 물이 방사가 됩니다. 자,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자, 헤드가 터지는데 여기는 압축 공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공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가압수 물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소화 시간이 늦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압축 공기를 갖다가 빨리 빼내게 하기 위해서 뭐 엑셀레이터라든가 익저스터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2급에 시험이 안 나옵니다.
자, 이 공기 압축기도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2차 측 배관 내에서 공기가 새면 이제 펌프가 동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를 갖다가 보충해주는 그런 용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동파 우려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PS, TS, 이거는 습식과 역할이 동일합니다. 습식과 건식에는 시험 밸브가 있다. 그 다음에 감지기가 없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감지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시험 밸브 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동 조작함이라는 게 있죠. 슈퍼 비조기 판내기라는 수동 조작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S 부분이 솔로이노이드 밸브입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이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동도를 보고 이것이 한 번에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라는 설비를 갖다 알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도 이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에는 가압수, 2차 측에는 대기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는요, 이 작동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감지기 이걸 A라고 이걸 B라고 하는데요, 보통 감지기 A가 작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정기적인 신호로 인해서 수신반의 신호가 가고 사이렌이 울려서 경보부터 하게 됩니다. 자, 이 감지기는요, 여기 있는 헤드보다 민감합니다. 온도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헤드가 먼저 터지지 않습니다. 감지기가 먼저 작동을 합니다. 다시 감지기 B가 동작을 하게 되면, 즉 A, B가 동시에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수신반으로 신호가 가고 이것은 또한 정기적인 신호로 해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하게 됩니다. 즉 정기적으로 이 프리액션 밸브를 갖다가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측 개방이 되면 1차 측에 있는 가압수가 폐쇄형 헤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밸브가 열리기 때문에 이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또한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수신반에 밸브 개방 표시 등의 점등이 됩니다. 이렇게 물이 헤드까지 이렇게 꽉 차 있다가, 즉 준비되어 있다가 열에 의해서 헤드가 터지면 이제 물이 방사가 되는 것이죠. 또한 배관 내 압력이 저하기 때문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동작하게 되고 또 펌프가 동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대기압이기 때문에 동파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통 주차장 약 90%는 준비 작동식입니다. 한 10% 정도는 건식 정도 들어갑니다. 자, 이 PSTS는 뭐 습식과 역할이 동일합니다. 크게 이 역할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요. 요거는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험 밸브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감지기를 별개의 회로로 해서 오작동을 방지하여 수손 피해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인데요. 자, 준비 작동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개방형 헤드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를 사용하고, 자, 유일하게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이 개방형 헤드가 나오면 이거는 일제살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은 가압수, 2차 측도 준비 작동식과 마찬가지로 대기압입니다. 이 부분은 개방형 헤드라서 바로 이제 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선 피해 우려가 커서 특정한 장소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즉 무대부라든가 연설 우려가 있는 계구부 그 정도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준비 작동식이랑 같습니다. A와 B가 동시에 동작을 해야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전자적 그 신호에 의해서 이 밸브가 열리고 개방형 헤드니까 물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1번. 자, 다음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나왔던 부분을 갖다 지문으로 제가 다 구성했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이르 위험물은 가열성 고체로 마그네슘 철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 맞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까요? 1류는 산화성 고체이고, 2류는 가열성 고체이고, 3류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입니다. 4류는 인화성 액체고요.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자, 2번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는 가연성 액체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각각의 이게 1류, 2류, 3류, 4류, 5류 중에 이런 물질들의 예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그 한국 소방안전은 그 교재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문제가 나오면 이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는 이것이 이제 육류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육류라는 것만 알면 한 문제 맞출 수가 있어요. 따라서 육류니까 가연성 액체가 아니라 산화성 액체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인류 같은 경우에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뭐 고체라고 육류 같은 경우에도 산소가 많이 들어가는 액체라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 예시만 갖다가 알고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런 예는 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이런 정도만 하면 되고요. 당군 답은 그래서 2번이죠. 오류 위험물은 가연성 물질이며 자체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자, 이 지문도 건집니다. 사류 위험물, 자, 기름 생각하시면 돼요. 예, 등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유기물이며 물에 녹기가 어렵고 이온소 환이 낮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합니다. 2번 다음 중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시 압력계가 노란색 범위에 있을 시 소화기 내 압력이 부족함을 뜻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3번 바로 갈게요. 분말 소화기의 주된 소화 효과는 냉각 소화이다. 자, 냉각 소화가 주된 효과는 냉각 소화가 아니고요. 이것은 질식 소화, 부촉매 소화가 주된 효과입니다. 4번 분말 소화기 겉면에 ABC는 각각 일반, 유류, 전기. 자, 이런 건 다들 잘 기억을 하세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023년 8월 1일에 성능 검사를 합격한 이날에 성능 검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2013년 4월 1일에 제조된 소화기는 이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한국 소방안전은 약 한 145페이지 정도쯤에 나와 있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소화기의 내용 연수를 10년으로 하고, 내용 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 또는 성능 검사에 합격한 소화기는 내용 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해놓고, 내용 기간 경과 후 10년 미만 또 10년 이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제가 다른 창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조된 날짜가 2013년 4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10년 되는 날이 그러면 2023년 3월 31일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내용 연수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 한 5개월 정도 뒤인가요? 이때가 이제 한 2023년 8월 1일 날에 성능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내용 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이면 내용 연수 경과한 날의 다음 달, 즉 2023년 4월 1일부터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보면 2023년 4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3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3번 다음 중 소방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 소방계획 수립 절차의 그 단계별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목하고 그 내용이 서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1단계는 사전기획 단계로, 그렇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자, 2단계는 위험 환경 분석 단계로 대상물 내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한다. 자, 3단계에서는 설계 및 개발 단계로, 자, 이 부분은 맞는데요. 구체적인 소방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는다. 자, 이 부분은 4단계 부분이죠. 4단계에서는 시행 및 유지 관리 단계로 소방 계획을 이행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건져 놓습니다. 자, 다음 이 개통도는 그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한 개통도 부분인데요. 자,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냥 하나의 방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의 그냥 방어구역인 거예요. 건물 내에 있는 방어구역입니다. 이제 화재가
일어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감지기를 하게 되면 이 제어반으로 이제 전기적 신호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호가 쭉 와서 요것이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그림에서는 요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동 용기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걸 탁 칩니다. 치면은 기동 용기에서 기동용 가스가 나와서 이것이 동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다 저장 용기를 개방시키고 선택 밸브도 개방시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개방된 선택 밸브가 있는 쪽으로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드를 통해서 가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RM은 수동 조작함이고요. 그 다음에 방출 표시등이 있고 사이렌도 있습니다. 자, 방출 표시등 위치를 잘 보세요. 이 방호구역 밖에 있죠. 가스가 나오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의 표시고요. 사이렌은 안에서 이제 가스가 나오니까 빨리 대피하라는 뜻입니다. 요게 이제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가 있는 곳이 이제 저장 용기실인데 보통 지하라든가 외부에 별개의 실로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준비 작동식과 똑같이 감지기가 A형, B형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있고 교차 회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감지기 하나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신호가 제어반으로 오게 되고 또한 이제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다음 감지기 B가 작동을 하게 돼서요. 감지기 두 개가 동시에 동작을 하게 되면 또 제어반으로 신호가 가게 되고 이 제어반에 보면 타이머가 있어요. 보통 한 20에서 30초 정도 세팅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런 거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질식할 위험이 있으니까 이미 좀 미리 대피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솔레노이드가 동작하게 되고 기동 용기를 터뜨려서 기동 용기의 가스 압력으로 선택 밸브도 열고 저장 용기도 열어서 즉 소화약제는 화재가 난 선택 밸브가 열린 구역으로만 나가게 됩니다. 가스가 나가게 되면 이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게 되고 이 신호가 다시 제어반으로 가서 다시 방출 표시 등에 불이 오고 또한 헤드를 통해서 가스도 발출되는 것이죠. 자, 이걸 알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번 가스계 소화 설비의 점검, 즉 제어반에서의 수동 기동 시험 전 안전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정답은 자 5번인데 자 1번 기동 용기함의 문을 열고 이제 문을 열 때 되게 조심하게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격발이 되게 민감하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열고 솔레노이드 밸브에 안전핀을 꽂고 즉 여기 보면 구멍이 있거든요. 별게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약간 작은 쇠막대기 하나를 딱 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발이 못 되게끔 미리 안전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리를 해서 다시 안전핀을 꼭 뽑고 바닥에 놓습니다. 그 격발을 갖다가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안전핀을 뽑는 거예요. 2번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 밸브 연동을 정지로 놓는다. 그 제어반에서 기동 출력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수동으로 동작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3번 기동 용기와 선택 밸브가 연결된 동관을 분리한다. 4번 기동 용기와 저장 용기가 연결된 동관을 분리한다. 자, 이 부분이죠. 요 선택 밸브로 가는 이 동관하고 그 다음에 저장 용기가 설치된 이 동관을 갖다가 분리를 해 놓는 겁니다. 5번 집합관과 저장 용기가 연결된 연결관을 분리한다. 즉 집합관과 저장 용기가 된 이 부분은 이거는 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거는 그냥 연결시켜도 위험하지가 전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어반에서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솔레노이드 그 밸브가 있고 핀이 격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금속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금속류 중 특히 가연성이 강한 것으로는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등이 있으며 분말로 있을 시 가연성이 현저히 증가한다. 그렇습니다. 자, 큰 덩어리로 있을 때보다 이렇게 분말로 있을 때가 산소와 접촉면이 크니까 가연성이 현저히 증가하는 거예요. 2번 화재 분류로는 D급 화재이다. 자, 그렇습니다. 3번 물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 이산화탄소가 아닙니다. 수소죠. 수계 소화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뭐 가스 발생해서 위험하다 그런 거 나오면은 다 수소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뭐 또 화재가 줄어들겠죠. 4번 일반적으로 금속은 연소율이 크고 가연무기 될 수 있는 성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화재 사례도 많습니다. 6번 화기 취급 작업의 절차 단계 중 안전조치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이제 각 단계별 그 업무 내용하고 이제 잘 연결된 것을 이제 고르라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한국소방안전은 약 한 100페이지 정도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데요. 요거는 사전 허가 단계이죠. 자, 요거는 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7번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1번 무의식, 무백박, 무호 환자에게만 사용한다. 맞습니다. 제세동을 시행하라는 말과 크게 나오면 환자와의 접촉 금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렇죠. 3번 2분마다 제세동이 재분석을 한다. 그렇습니다. 4번 제세동 시행하기 전에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자, 전이 아니라 이건 후입니다. 8번 출혈 시 지혈대를 돌리고 고정시키는 시점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기만 보면 상식적으로 출혈이 멈출 때까지라고 보이겠지만 나머지 이런 지문으로 봤을 때 절대 이런 걸로 꼬셔가지고 해도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당연히 출혈이 멈출 때까지죠. 뭐 어떤 부위에서 뭐 맥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넘어가지 마시고 그저 출혈이 멈출 때까지 출혈 시 지혈대를 돌리고 고정하는 겁니다. 그 상식선에서 문제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 여기 시험에 나와서 제가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소화기 사용 시 소화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쥐고 안전핀을 뽑는다. 자, 아니죠. 손잡이 잡으면 안 됩니다. 안 빠집니다.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핀 같은 게 있는데 이걸 꽉 손으로 쥐면 이게 안 빠집니다. 몸통을 쥐면 돼요. 몸통 쑥 잘 빠져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제외인 거는 뭐 다들 잘 아시죠. 자, 다음은 요거는 이제 발신기 한 부분이죠. 보통은 이것이 이제 옥내 소화전하고 이제 같이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위치 표시등. 자, 이게 위치 표시등이에요. 이건 항시 켜져 있습니다. 화재시나 평상시에도 켜져 있는 거예요. 화재시에만 켜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유가 발신기의 위치 자체를 이제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이 발신기의 응답등, 즉, 요 부분, 손으로 꼭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바로 위에 보면, 램프 같은 게 있습니다. 요것은 이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만 켜집니다. 자, 실제로 이 옥내 소화전 함을 열고 호스를 전개하여 방사 시에만 기동 표시등이 점등된다. 자, 이게 기동 표시등입니다. 이 주펌프가 동작한다는 의미예요. 충압펌프의 동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충압펌프는 주펌프 배관 내에 누수등이 있을 때만 물을 보충한다는 의미지 그 예비펌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비펌프는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재 시 감지기가 동작하면 자, 수신반에 주경정이 울리고 그 해당 구역마다 지구경정도 울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발신기의 응답등 이거는 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동 표시등도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이제 펌프가 동작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만 이 발신기의 응답등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9번, 자, 이 부분도 잘 나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바로 갈까요? 자, 2번이죠. 1번 업무 수행 기록표의 바닥 면적은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관리 권한별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연히 권한별로 그 관리구역의 바닥 면적 합계를 작성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작성을 하죠. 자, 업무 수행 기록의 수신기 제어반 펌프 작동 정상 여부가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이다. 당연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기계는. 4번 업무 수행 기록표의 피난 방화 시설 항목의 확인 내용에는 방화문 잠금 등 행위 여부가 포함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10번. 자, 이 문제도 자율소방 활동의 그 역할에 대한 그 구분하고 업무 특성의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갈게요. 정답은 이제 2번입니다. 피난 약자에 대한 피난 보조 활동은 피난 유도에 해당한다. 자, 위험 시설에 대한 비상 반출은 초기 소화가 아니라 방화 안전에 해당합니다.
자, 3번 화재 확산 방지는 방호 안전에 해당한다. 그렇고요. 화재 시 상황 정파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비상 연락에 해당합니다. 자, 이건 한국 소방 안전은 한 256페이지 정도쯤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번 소방 교육 훈련의 실시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두 문자는 따봤습니다. 목동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경찰관, 경관이 실현됐다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보시고요. 이것도 자, 한 352페이지 정도쯤에 교재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도 큰 타이틀에서만 좀 문제가 나오니까 이 정도 두 문자만 익혀두시면 한 문제를 맞춰요. 자, 상식선에서 한 개씩 보면 다 맞는 말이라서 맞출 수 있겠지만 보기에 다 그 좋은 말만 나오면 또 막상 하면 맞출 수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학습자 중심의 원칙을 가지고 장난쳐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요. 입으로 이제 몇 번 읽어보고 이제 가볍게 넘어가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12번 자유소방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옥내 소화전이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상시 근무 인원이 60명인 경우 타입 2의 조직 구성에 따른다. 자, 이 부분도 안전원의 이제 한 258페이지에 보면은 그 자유소방대의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부분이 있죠. 자, 그 부분을 보고 보는 거예요. 자, 옥내 소화전이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자, 2급이죠. 그 다음에 상시 인원이 50명 이상인 60명이기 때문에 타입 2가 맞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2번 타입 1 지구대 구성 구역 설정 시 용도 구역 설정 기준으로 공장, 강당은 제외된다. 자, 그렇습니다. 비거주용인 주차장, 공장, 강당은 이제 제외되죠. 자, 3번 타입 1 지구대 구역 설정 시 수평구역 설정 기준으로 하나의 층이 1000제곱미터 초과 시 구역을 추가 설정하거나 방어구역 기준으로 구분한다. 자, 그렇고요. 자, 4번 여기 잘 나오죠. 초기 대응 체계 인원 편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운영 책임자로 지정한다. 자, 이 부분이 아니고요.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를 운영 책임자로 지정합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자유소방대 구성 시 현장 대응 조직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자, 타입 1 소방 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 이용 형태 및 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 대응 조직을 운영할 수 있죠. 이 경우 최초의 현장 대응 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적인 편성 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이것이 이제 특급이죠. 특급은 타입 1입니다. 자, 요 그림은요, 이제 성능 시험 부분이죠. 자, 시험에 무슨 밸브를 잠글고 여는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요것이 이제 펌프이기 때문에요. 요것이 펌프, 토출 측 개폐 밸브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개폐 밸브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성능 시험 배관 개폐 밸브입니다. 자, 이번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전격 부하 운전입니다. 펌프 토출 측 개폐 밸브를 잠근다. 자, 이 부분을 잠궈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이쪽으로 나가니까요. 성능 시험 배관의 개폐 밸브를 열고요. 이 유량 조절 밸브를 갖다가 유량계에서 100% 양이 나오는지 지점까지 열고 그 다음에 이 압력계를 갖다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펌프 자체 성능 그 평가는 펌프 기계 그 외부의 표로 어떤 쇠판 같은 걸 다 부착이 돼 있어요. 그거 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검사하는 사람이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2번 최대 운전입니다. 자, 펌프 토출 측 개폐 밸브는 그대로 잠그고 이번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유량계에서 150% 양이 나오는 시간까지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계가 이제 전격 양정에 65% 이상 나오는지 압력계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최절 운전입니다. 자, 이제 다 잠그는 거예요. 이것도 잠그고 그 다음 성능 시험 병한 개폐 밸브도 잠그고 그래서 압력이 전격 양정에 140% 미만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도 140% 미만에서 이제 동작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그 부분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죠. 소방 기본법의 이제 목적인데요. 자,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공공의 안녕이지 안전이 아닙니다. 자, 안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국민을 위한다, 국가를 위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뭐 기업이나 사회를 위한다 이런 거는 틀린 겁니다. 자, 이 부분도 나옵니다. 자,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위치인데요. 자, 이 부분이 압박 위치죠.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죄송합니다. 패드 부착 위치. 자, 패드 1은 오른쪽 빗장뼈 아래. 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빗장뼈죠. 이제 빗장뼈 아래. 그 다음에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선.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심폐소생술에서 가슴 압박 30회 실시 후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자, 맞는 거예요. 30회인데 20회라고 이제 장난칩니다. 20회 아니고요. 누를 때는요, 양팔의 팔꿈치를 펴고 체중을 실어서 과감하게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실시하면 됩니다. 자, 다음 이 그림은요, 도통 시험하는 부분입니다. 자, 도통 시험 버튼을 갖다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 먼저 누르는 거예요. 그럼 눌려진 상태겠죠? 그러면 이 도통 시험에서 이 단선 부분에 빨간색으로 이제 불이 켜집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주위에서도요, 여기도 불이 켜지게 되는데, 이거는 그 스위치, 여기 있는 스위치 중에 하나 이상의 조작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 도통 시험 버튼을 눌렀으니까, 도통 시험 버튼 다시 눌러 복구시키면 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각 경계구역 동작 버튼을 차례대로 눌러봅니다.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차례대로 눌러보는 거예요. 자, 한 개씩 누를 때마다 이것이 정상이면 도통 시험의 정상에, 자, 이 정상 부분에 녹색 불이 켜지고 이 단선의 빨간 불은 꺼집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빨간 불만 있다 그러면 회로가 단선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눌렀던 도통 시험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게 툭 튀어나와서 복구가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이 250kPa일 때 분당 방수량은 몇 제곱미터인가 라고 있어요. 옥내 소화전의 노즐 구경은 정상적임을 전제로 한다. 자, 요거는 이제 한국소방안전원 교재 164페이지에 자, 요 식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0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방수량 리터 퍼 민이죠. 이것은 2.065 곱하기 노즐의 구경인데 이 노즐의 구경이 안 나와 있죠.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13mm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단위도 이거 밀리미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13 제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부분이죠. 압력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현재 여기서 보면은 250kPa이라고 했어요. 근데 식에서는 이것이 메가파스칼로 나와 있죠. 즉, 이 부분을 기억을 합니다. 1000kPa이 1메가파스칼이거든요. 따라서 여기다가 250kPa이면 얼마일까요? 자, 모르겠으면 이게 숫자가 커요. 여기는 숫자가 1이고 이거는 1000이죠. 그래서 좀 뒤에서 이제 앞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1000이니까 3개예요. 그래서 0.25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힘드시면 뭐 비례로 하면 되겠죠? 1000kPa이 1 메가파스칼이면 단위를 앞뒤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250kPa이면 얼마 메가파스칼일까요? 그러면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면 같기 때문에 결국 요 부분이 나오죠. 따라 요것을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174.49 리터 퍼 민이 됩니다. 자, 단위가 요렇게 이러니까 리터 퍼 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1000리터가 1 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나, 둘, 셋 해서 0.17449 이렇게 되겠죠. 분당 방수량이 있기 때문에 이 단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은 좀 장시간에 따로 한다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합격에 조금이라도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양질의 문제를 찾아서 꼭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